시장 상황 잠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오르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크고요. 수급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한 11시 이제 머니플로우 이후에 약간씩 좀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거의 이제 시초가 근처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하고 기관 중심으로 특히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903포인트대 현재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전략 포인트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위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의 흐름 뒤로 이제 국내 증시는 그래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오전장 보면은 요즘에는 어쨌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들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지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보수적인 말 하는 거 아닐까 이러는데, 네, 맞아요. 보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심을 갖고 그냥 바라보는 건데, 흐름이, 좋습니다. 좋은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은 시장이 이게 40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일단 우리 시장을 오늘 좀 시작한 걸 한번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하자면, 미국도 CPI, PPI 이런 경제 지표가 이제 하락 나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침체로 가는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투심이 회복되는 거. 어제 제가 투심이 약화됐지 악화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도 심리가 FNG 이 인덱스를 보게 되면 탐욕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도, 네, 정말, 오랜 시간 지쳤으니까 이 시장이 더 오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물가 지표가 이제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지금 보면은, 5월 FOMC까지 시간이 좀 아직은 있잖아요.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또 5월 FOMC에 대한 그 인상에 대한 것도 이제는 자이언트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리고 25bp도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동결로 간다. 그럼 동결이라는 것은 이제, 네, 이 긴축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또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는 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지 않은 이상은 침체 우려감, 계속 우려감, 오르면 기대감,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거를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추세 아주 좋습니다.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늘의 좀 찜찜함은 그래도 오르려면 시원하게 오를 건데, 올라야 되는데, 음봉으로 나오면서 좀 마지못해 좀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좀 찜찜한 그 한 구석인 것 같아서 제가 경계심은 그래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의 오늘 흐름에서 좀 특별히 좀 봐야 될 섹터들은, 바이오주들 드디어 이제 오늘 14일부터 미국 항아마켓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항아마켓가 모멘텀이 돼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요즘에 바이오를 자꾸 추천하게 되네요 했는데, 오늘 피플바이오 이렇게 막 급등 한번 나와서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바이오만 붙어도 지금 다, 또 그리고 그 항아마켓에 진출하는 참가하는 기업들도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되면은 다 상승이 지금 강하게 오늘 특히 제대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안 좋은 소식은 맞지만 이 바이오 섹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데,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그 엠폭스가 지금 계속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면서, 네, 그 관련된 기업들,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막 오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식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이 수급에 살짝 양념을 더 쳐주는 효과가 또 원숭이 두창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섹터의 특징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오랜만에 이 키다리 스튜디오로 제가 예전에 한번, 강한 녀석에서 스티커도 받고 그랬는데, 하락하다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대원 미디어라든가 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웹툰에 대한 이 컨텐츠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 이게 확산되는지 여부가 좀 우리는 약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과하고도 연결되고 게임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되는데 또 뭐 눈여겨볼 게 그 애플이 우리나라 캐나드라는 기업하고 일본에 이제 뭐 새로 읽기라고 하나요? 일본을 이렇게 새로 읽기를 하는데 그 협력을 해서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관련된 종목이 아직 뭐 시장에 그렇게 뭐 확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YG 플러스가 그 케냐즈에 뭐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YG 플러스도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특징적인 흐름 그리고 바이오 외에 지금 어제까지는 자동차주들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자동차주가 지금 뭐 시동이 잠깐 꺼진 거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시동을 끄고 잠깐 정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원전주가 지금 뭐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아니라 그 카자흐스탄 죄송합니다. 카자흐스탄 관련해서도 또 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오늘도 이렇게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거 1개월로 봤을 때 그런데 어제 제가 열흘로 압축을 해서 봤잖아요. 열흘 동안 4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한전 KPS라든가 이런 종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G2 파워가 좀 얌전히 쉬고 있고 이렇게 대장들, 큰형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전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오전 시장 흐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다시 반등 구간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수급이 이탈한 흔적은 아직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외에 또 우주항공주들 특징 있게 좀 봐야 되는 오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전에 봐야 될 섹터와 테마 간략하게 정리와 방향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5장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경제 지표 이후로 약간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솔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오후장에 봐야 될 그런 업황이라든지 뭐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없이 그냥 전체적인 우리가 뉴스 플로우나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오는 걸 보면은 경기가 막 침체될 것이다. 하반기 가면 더 안 좋아진다 이러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안 좋아진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오는 것들을 좀 곱씹어 봐야 된다는 말씀 항상 드렸는데 일단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어차피 곧 종료가 될 거고 뭐 의외 복병이 나타났던 그 은행 사태가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이제 촉매제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뭐 우리는 좀 IMF에서도 좀 약간은 전망을 하향을 하지만 미국은 약간 상향하는 게 나옵니다. 침체라고 하는데 상향이 나온다는 거는 어차피 이 안 좋은 것들이 바닥을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예전에는 아주 껌껌해서 저 빛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입구가 보이고 그 입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들이 볼 때 한 달 있다 가면 좋겠지 이렇게 하지만 물론 뭐 6개월일지 1년일지 좀 길어 보일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근데 일단은 수치로 그런 게 잡힌다는 거를 역으로 한번 잘 해석해 보면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할 때 지금 하락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2350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지지라인을 잡는지를 확인하고 공략할 타이밍을 잡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가다 드리는데 지금 오늘이 아니어도 조정을 한다고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 시 두려움보단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점점 가까워지죠.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드리는데 이제 슬슬
동행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4대 그룹 총수들 따라가시고 이런 거 나오는데 작은 회사들도 또 나옵니다. 특히 뭐 바이오 회사들이 같이 가는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회사들 어떤 회사들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주가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자동차 원전,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오늘도 뭐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태양광 뉴스들도 좋은 뉴스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거 관련된 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또 마침 우주항공은 머스크의 그 스타쉽이 17일날 발사 예정이 돼 있죠. 연기가 됐던 게 뭐 관련돼서 또 모멘텀도 있으니까 우주항공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은 뭐 제가 오랜만에 현금 비중 관련 얘기를 드리면 한 30% 정도에서 50 여유 있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가면 됩니다. 현금을 모아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좀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 또 파이팅하는 그런 주말을 맞이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또 목표가 도달 종목입니다. 이번 주는 진짜 내내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오파스 넷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58%가 넘었고 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3차까지 가볼까요? 제가 요거 오파스 넷은 일단 3차 목표가는 설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9,000원 정도에서 9,000원, 9,100원 여기서 올라온 겁니다. 거의 아까 보니까 한 60% 가까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금은 빼세요. 그리고 나머지가 수익이니까 뭐 100만 원 들어갔다면 60만 원, 10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갖고 15,300원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저가, 오늘 당일의 저가를 이탈하면 다 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총선 테마 또는 뭐 대선 테마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한동훈 장관 테마가 붙어버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금을 확보하고 보너스를 갖고 그래도 또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너스로 생긴 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분이 장관을 그만두신다면 총리가 되실지, 이게 설이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거니까. 또는 정말 총선을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보너스로 생긴 것만 갖고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로 저는 봅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몇 배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안전하게 대응하는 거를 저는 요 종목 특성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파스넷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지켜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웹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컨텐츠 이렇게 계속 가끔 가다가, 네, 중국 관련해서 엔터주 볼 때 확산돼서, 드라마나 이런 쪽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드라마 제작사 사마네트웍스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렸을 때 시세가 좀 나와서 쫓아갈까봐 제가 이제 조금 신중하게 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 윗꼬리가 나온 것들을 차례차례 장악하면서 물량을 줬고 지금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마네트웍스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회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작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탄탄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모멘텀이 뭐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4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 공중파에서 20% 이상 시청률 나오는 게 힘든데 1, 2가 25% 이상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하는 한석규 배우님께서 이렇게 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모멘텀과 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사마네트웍스를 갖고 왔고요. 자, 현재가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요 꼬리가 나왔던 요 부근까지 3분할해서 진입을 하시되 요거는 손절가 3,100원, 목표가는 1차로 3,900원 설정하고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